네, 안녕하세요. 페니의 쉬운 부동산 투자 상담 시간인데요. 오늘 6기에 회원분을 여기 이제 모셨는데요.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여기 고덕 호반 2차에 분양받아서 살고 있는 이제 맞벌이 부부 5살 엄마입니다. 네. 그러면 이거 후반 2차 분양 받으실 때 대출도 좀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예, 계약금 말고는 이제 전부 대출을 받아서 그럼 이자가 지금 어떻게 변동금리인가요? 고정금리인가요? 고정으로 가고 있어요. 그럼 예. 큰 부담은 많이 없으시겠네요. 예, 저희 그러면 원금하고 이자하고 같이 상환하고 계시겠네요. 그러니까 1년은 유예 기간이 있으니까 아. 올해까지는 이제 이자만 내고 내고 있고 내년부터는 내년부터 이제 같이 상환하게 됩니다. 그럼 내년부터 좀 부담이 커지시나요? 어떠신가요? 근데 다행히 그러니까 저희가 맞벌이를 하고 있어가지고 예, 이자에 대한 부담은 그렇게 없는, 그러니까 뭐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은 그래도 그거를 상환하고 나서도 이제 생활비까지 예. 여유가 있는. 내년부터 이제 원금까지 같이 상환을 하시니까 예, 괜찮으세요? 예, 그것도 예. 그러면 이제 이렇게 부동산 강의에 오셨다는 거는 내가 사는 집 말고도 또 여러 가지를 또 좀 투자에 대한 욕심이 있으셨기 때문에 나오셨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 분양해서 사시는 거 말고 다른 쪽으로 부동산 투자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부동산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구나. 그러면은 이제 한 번도 해보진 않았고 지금 입주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7월 달에 입주했으니까 한 4개월 정도 됐어요. 그러면은 앞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으신 건가요? 예. 어떠세요?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앞으로 내가 어떤 식으로 좀 마음이 있으세요? 왜냐하면 지금 막 입주를 하셨고 와 신난다 그러고 지금 사시고 있을 때인 것 같아서 여기 이렇게 부동산 공부에 나오기까지 어떤 심경이신지. 관심을 가진 게 이제 분양을 받고 나서 입주자협회 그 단톡방에서 이제 그러니까 저처럼 그냥 뭐 분양을 받아서 1주택으로 오시는 분들이 아니라 투자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얘기를 하나하나씩 들으면서 이런 세계도 있구나 이거를 처음 느꼈어요. 근데 아무래도 그러니까 두려움이 되게 많잖아요. 부동산이라는 게 뭐 진짜 네. 백 하나 사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뭐 대출에 대한 두려움도 있는 거고 뭐 다른 사람들이 뭐 많이 말하는 뭐 역전세라든지 뭐 그런 현금 흐름에 관한 그런 두려움이 많아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거를 그러니까 돌깨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갖고 있던 이런 뭐 고정관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깨기 위해서 지금까지 시간이 걸렸거든요. 거의 한 반년이 넘게 이거를 혼자서만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거를 정말 해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지?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생각으로 이제 계속 지금 반년 이상을 갖다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그러니까 시장도 많이 변하고 지금 변화를 갖고 있는 시기잖아요, 부동산 쪽이. 지금 침체기라고 할 수 있죠? 예.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때가 지금 기회라고 생각이 들고 부동산이라는 게 그러니까 선택이 아니라 생활이라고 딱 느낌이 오더라고요. 예. 그러면 지금 뭐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될지 아직 방향은 사진 않았지만 내가 부동산 투자는 꼭 해야 되는 거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네요. 그럼 혹시라도 주변에 뭐 유명한 사람들이나 누구 중에 저런 식의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런 어떤 롤 모델이나 이런 건 없으세요? 그거는 없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부동산에 관심이 없었던 게, 그러니까 사실 제가 그러니까 집이 그렇게 가난했던 적도 없었고, 이렇게 힘든 적도 없고, 저희 아빠 같은 경우가 이제 사업으로 이제 돈을 자수성가하신 분인데, 부동산을 갖고는 계세요. 뭐 집을 갖고 있고, 공장을 갖고 계시는데, 공장하고 토지랑 몇 개를 갖고 계시는데, 공장이 뭐 한 달에 한 700~800씩이 나오니까, 그걸로 굉장히 일찍 은퇴를 하시면서 그걸로 이제 하시는데, 사실상 저는 그게 약간 실패한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 부동산이란 게 뭐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불로소득이라고 느끼겠지만은 제가 이제 느끼는 바로는 모든 것을 아울러서 공부를 해야지만이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아빠 같은 경우에는 일단 돈이 있는 상태에서
뭐 부동산 사장님이나 뭐 주변 사람들이 뭐 여기 좋으니까 이거 하세요 해서 그냥 현금을 넣고 시작을 하시는 거라 그게 중간에 이제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새가 안 나올 때가 있잖아요. 예, 그럴 월세 때, 안 나올 예, 때. 그때 힘들어 하시는 걸 보면서 예, 부동산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이제 다른 방법을 할 생각을 하진 않고 아, 저거는 그냥 불로소득으로 사는 사람들의 운으로 사는 거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쩌다 이렇게 기회가 돼가지고 이제 피디님도 그렇고 책도 읽어보고 이러다 보니까 본인이 공부를 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이룰 수 있는 게 부동산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예, 시작을 해보고 싶은데 네. 예, 그 시작을 하기가 너무 아, 예, 힘들어서 예. 그러세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회사 생활을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나는 회사를 계속 다니고 싶다. 뭐 돈을 떠나서 나의 어떤 그 자아 실현을 위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내가 경제적 여유만 있다면 나는 회사를 안 다니고 싶다. 그런 경제적 여유를 만드는 구조로서 부동산을 택하신 건지 어떤 동기가 있으신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요즘 많이 생각을 하는 게 그 10년 후를 갖다가 좀 많이 생각을 하고 네. 있거든요. 사실 이제 저희 부부가 딩크족이었어요. 예, 네, 딩크족에다가 그냥 뭐 소비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아니니까 저희가 그냥 버는 만큼 뭐 쓰고 뭐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신랑이 사업이 망하면서 저희가 예, 힘이 들게 됐을 때 아기가 저희가 의도치 않게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임신하면서 임신하는 동안에는 제가 돈을 벌 수가 없으니까 그때 미래에 대한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예. 만약에 그때부터 부동산을 조금 생각을 하고 공부를 했었으면은 지금 더 이제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었을 텐데 그때는 내가 빨리 애를 낳고 근로소득으로 다시 시작을 해서 얘를 위해서 미래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 생각밖에 안 해서 그러니까 아기를 낳고 2달 후에 이제 다시 일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럼 아이는 지금 5살인데 그 유치원 갔다 오고 그럼 퇴근하는 시간이랑 잘 맞으세요? 예, 다행히 제가 좀 일찍 끝나는 편이라서 예, 딱 맞추고 나서 네. 방과후는 이제 저랑 같이 있는 시간을 갖고 있어요.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이 없었으면 계속 뭐 부동산에 대해서는 별 생각을 안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네. 그런데 이제 어떤 뜻하지 않게 사업이 좀 안 되고 그리고 또 자녀가 없으면 또 부동산을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뭐 미래에 대해서 굳이 자녀한테 뭔가를 줘야 된다는 동기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경제적인 어떤 변화와 자녀 출산으로 인해서 미래를 걱정하시다 보니 아 이거는 부동산을 해야 되는 게 맞구나라고 생각을 하신 거네요. 그러면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이가 이제 5살인데 정말 딱 10년 10년을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하고 투자를 하시면 뭐 10년 후에 답이 나올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돈이 있든 없든 내가 2023년도에 그냥 연습 삼아서 뭐 갭 투자로 해서 한 500 정도 한 채당 이렇게 해서 지방이나 이렇게 공부를 하셔서 한 20채를 마련하시면 10채에서 한 20채 정도를 하셔서 요거를 공부를 하시고 2년 후가 되시면 이거를 사실은 팔아도 되는 거고 전세금 올려받아도 되는 거고 그렇게 소액으로 투자를 먼저 하시면 하시고 2년 동안 공부를 하시면 2년 후에는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임장 같은 거는 많이 다녀보셨어요? 그거를 한 번도 못 해본 게 그래서 제가 제일 고민이 되는 게 성격이 되게 엄청 소심하고 낯도 되게 많이 가리고 그래서 그 새로운 곳에 가갖고 이렇게 말을 하고 이런 게 되게 어려움을 많이 겪는 성격이라서 예, 뭐 공부까지는 제가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이거는 제가 직접 부동산을 가고 물건을 보고 느껴봐야지 이제 제 걸로 만들 수가 있는데 그 부동산을 가기까지가 너무 힘든 거예요. 혼자서는 어렵죠. 그건 누구에게나 다 똑같아요. 혼자서는 어렵기 때문에 요번에 이제 조 임장조도 짰고 그랬잖아요. 그걸 통해서 몇 번 가시다 보면 그 다음엔 혼자 가실 수 있어요. 부동산 사장님한테 이제 연락처 남겨놓고 하면 개별적으로 연락이 오고 하는 거니까 제가 볼 때는 일단은 거주 아파트가 이미 다 되어 있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투자할 돈을 막 쌓아놓고서 막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고 이렇게 임장 공부하시다가 리스크가 적은 건 뭐예요? 내가 돈을 투자를 적게 하면 리스크는 적은 거잖아요. 그러니 무갭이나 500만 원 이하의 어떤 투자금을 가지고 내가 여태까지 오르지 않은 지역에 1억 미만짜리 아파트를 몇 개를 구매를 하셔놓으면은 그게 2년 후에 역전세가 나서 내가 돈을 물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큰 돈을 물어주진 않거든요. 그게 내가 그 없어지는 돈도 아니고 내가 전세를 채워 넣는 거니까 최악의 상황은 그렇게 하셔서 몇 개를 해 보시고 내년 2023년도에 그리고 직장도 다니고 아기도 키우다 보니까 뭐 전적으로 나서 하실 수는 없지만 그 정도는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공부를 책을 읽고 하시게 되면은 어렵지 않게 큰 리스크 없이 뭐 자녀한테도 나중에 그 자녀가 결혼하든 분가하든 집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건 당연히 될 거고요. 내가 근로소득도 내가 뭐 10년 후에는 내가 근로를 안 해도 여기서 나오는 현금 흐름 가지고 살 수도 있는 거고. 사실 10년까지 10년보다 더 길어도 상관없거든요. 하지만 10년 기준으로 한번 그렇게 생각하시면 충분히 그냥 편안한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가 지금 5살이면 앞으로 10년간은 사실 손이 많이 가요. 그렇죠? 자녀 잘 키우고 직장 하시면서 소소하게 이렇게 하시는데 혼자 가는 게 어려우시니까 이렇게 모임에 잘 나오셨고요. 이렇게 해서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저희가 이제 이렇게 수업을 거치고 나서도 투자를 못 하시는 분들이 너무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년 안에 20 차는지 다 확인하려고 그래요, 이제. 그리고 그 실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안 할 이유가 없는데도 막 두려워서 못 하는 분들이 있으면 좀 푸시를 할 생각이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에 수업 잘 참가하시고요. 커뮤니티에 잘 남아있으면 끝까지 제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좀 서로 동력을 줄 거니까 하시고 수업 들어보니까 재미있죠? 네, 저는 되게 좋았어요. 네, 재밌죠. 네. 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게 리스크 최대한 줄이는 투자, 시간에 묻는 투자, 그 인플레이션에 묻어가는 투자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즐겁게 사시면서 한쪽 편으로 이렇게 하시면 그게 10년 후에는 큰 결실을 맺고 그 전에도 얼마든지 돈이 현금으로 이미 돌 수 있도록 하고 제일 중요한 건 2년 후에 결과가 나와요. 뭐 역전세가 나가지고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거지만 그 손해가 크지 않다는 거. 그게 최대의 리스크예요, 사실은. 근데 최대의 리스크 치고는 작고 그 다음에 내가 2년 후에 원하면 팔 수 있고, 그죠? 2년만 지나면은 양도세가 기본과세만 하면 내가 팔 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1,000만 원의 시세 차익을 남기면 내가 양도세 200만 원만 내면 되는 거예요. 200만 원 미만만.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팔지 않고 전세금을 좀 올려받아서 계속 유지한다든지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미 입주하신 집이 딱 정확하게 있으시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뭐 세금이나 뭐 여러 가지 뭐 규제나 대출이나 이런 거 걱정 없이 그냥 소소하게 충분히 투자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1억 이상이 있다. 예를 들어서 1억 이상 있다라고 하시면 투자 방법 내가 1억 정도 투자할 수 있다라고 하면 투자 방법은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 지방의 그 1억 미만보다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 갭 투자로 5천 이상 들어가는 걸 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 뭐 1억씩 내가 5천 이상씩 투자하실 의향은 없으신 거잖아요. 어떤가요? 그거는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네. 뭐 5천에서 1억씩 하는 아파트를 갖다가 만약에 제가 투자를 했다 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제가 갖고 있는 캐시의 최대가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현금 흐름이 있어서 또 새로운 거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현금에 막혀버리니까 그럼 이거 한 채 가지고 또 나머지 투자를 하기 위한 종잣돈을 또 모아야 되는데 그게 또 시간이 걸리니까 그렇죠. 그게 맞아요. 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는 맞아요. 생각이 한번 들더라고요. 적은 금액으로 내가 정말 연습을 해볼 수 있는 게 중요하니까 그렇게 하시고 나는 그래도 이렇게 소소한 투자보다는 조금 더 가치가 있고 남들이 못하는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서울 경기권에 있는 갭 투자로 지금 만약에 하시게 되면 4% 8% 내셔야 되나요?
4% 내야 되나? 비주정직으로 바뀌었으면은 4%만 내면 될 거예요. 만약에 3억 이상짜리를, 1억 이상짜리를 하셔도. 근데 난 소소하게 하겠다 그러면은 그 공시지가 1억 미만짜리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아직은 지금 6개월 동안 좀 시간을 허비했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내가 부동산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기까지 나오게 된 것도 저는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내가 집 마련했고 이제 그냥 애 키우고 이렇게 살아야지 하지 굳이 내가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겠다는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잘 나오셨고 지금 수업을 2번밖에 안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3번, 4번까지 다 들으면서 그리고 임장 다니면서 그래서 2022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2023년부터는 이렇게 최소 열채 정도는 내가 해야지라고 하고 그 돈을 버린다. 정말 안 되면 그 돈을 버린다라는 개념으로 좀 편안하게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거 수업 끝나시고 내가 이제 구체적으로 좀 더 질문이 있으실 때 또 이런 시간을 가지면 제가 또 더 다른 얘기를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아, 이거는 그러니까 또 다른 얘기인데 저희 엄마가 화성에 네. 땅이 500평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그냥 주말에 뭐 솔거리로 이제 밭에 가고 일하시느냐고 가는데 이것도 이제 제가 이쪽 공부를 한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여기서도 현금 흐름을 좀 만드는 방법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이거 농지예요? 아니면 뭐예요? 지금은 농지로 되어 농지. 있어요. 네. 농지. 그러면 농지는 본인이 직접 그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어머님이. 네. 혹시 이거 농지연금하고는 관계 안 되나요? 농지연금 받을 수 있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농지연금이라는 게 또 있어요. 네. 그래서 농지에서 연금이 받을 수 있어요. 농지로. 그래서 그거는 집에서 받는 연금과 국민연금과 따로 그거와 상관없이 또 농지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대신에 이거는 농사 지은 지 얼마 몇 년 이상이 돼야 되고 꼭 자기가 지어야 되고 그런 법령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땅에 대해서 현금 흐름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농지연금을 좀 한번 검색해 보세요. 아, 네네. 네, 농지연금을 통해 가지고 저도 이쪽에 좀 관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뭐 농사를 짓는 위치에 살아야 되는 거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나이가 몇 살 이상 돼야 되는데 그건 어머님이 되실 것 같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쪽으로 한번 알아보세요. 농지연금으로. 네. 이게 뭐 기준이 맞으면 또 네. 현금이 또 되거든요. 이게. 네. 그래요. 그리고요 또 없으세요? 어떤 지금 심리적으로 네. 뭐 고민거리가 있다거나 뭐 투자는 투자지만 또 내가 어떤 이런 투자의 마음을 편하게 하지 못할 나한테 어떤 심리적인 어떤 문제가 있다거나 사실은 여기 오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심리적으로 마음이 편하신 분들이에요. 뭔가 너무 걱정이 많고 막 힘드신 분들은 또 이 부동산 투자를 감히 또 못하기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있으셔도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뭐 도움이 약간 네. 저 같은 경우가 아기가 어리니까 약간 섣불리 이거를 시작을 하지 못하는 게 뭐 부동산에 직접 가는 것도 문제이긴 하지만은 아기의 그 어린 시절을 갖다가 엄마가 같이 보내주는 게 우선일지, 이제 돈을,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저희가 그거 기반을 마련해주는 게 문제일지 그거에 대한 딜레마가 항상 있거든요, 요즘에. 그러니까 차라리 제가 남자라면은 그게 크지 않았을 텐데 저희 신랑이 이제 도와주는 편은 아니니까, 예. 한 번은, 그러니까 제가 공부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서는 어떻게 하는지 보려고 저희가 컴퓨터 방이 있으면은 컴퓨터가 이제 2대가 있고 신랑은 이제 게임하는 거 있고 저는 이제 회사 일도 가끔씩 집에서 하니까 컴퓨터가 있어가지고 막 부동산을 찾아보면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기가 혼자 거실에서 놀고 있는데 옆에서 오락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거를 진짜 애를 저렇게 방치하면서까지 제가 이거를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죄송해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좋은 엄마가 돼줘야 된다는 그 부담감도 또 만만치 않네요. 그리고 남편께서 육아에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그런 신세대는 아니신가 봐요. 요즘은 아빠들이 더 네, 그런 더 많이 얘기죠. 근데 해주시는데 그건 신세대 얘기고 우리나라 정통적인 남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도.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아이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부동산 공부를 할 때 그러면 남편하고 합의가 돼야 돼요. 내가 지금 노는 시간이 아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남편이 충분히 내가 집에 와서도 지금 뭔가 부동산 공부를 하고 있어서 내가 뭔가를 하고 있으니 육아를 같이 해주겠다라는 그런 서로 합의가 안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남편은 부동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크게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그렇죠. 남자들은 그런 생각이 없어요. 저희 청약받은 것도 사실상 뭐 약간 집에 그러니까 오빠도 저랑 비슷한 게 그렇게 어렵게 살아오지도 않았고 돈에 대한 뭐 그런 게 없으니까 사업이 망했다고 하더라도 제가 또 벌고 있었고 그냥 둘만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남들처럼 막 너무 막 쪼들리고 그러지도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집이 있어야 되는 생각도 계속 없다가 이게 말하면 좀 상쾌한 건데 저 같은 경우도 생각이 없다가 그냥 일하다가 갑자기 팝업이 떠갖고 갔더니 앞에 이제 예술의 전당하고 박물관하고 도서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거를 좋아하니까 아, 나중에 애기랑 저기서 뭐 공연도 보고 책도 보고 이제 커뮤니티가 생길 거니까 뭐 수업 들으러 다니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생긴 게 이 집이거든요. 대단하다. 어떻게 팝업이 그렇게 떠져요? 야, 이 컴퓨터를 가까이 하고 볼 일이네요. 하고 뭐 입지나 뭐 이런 것도 아무 생각도 없었고 예. 그러셨구나. 그래도 운이 좋으셨네요. 네. 이거를 분양을 받고 나서 이제 계속 이제 고켈님이 진짜 어떻게 보면 되게 인연이 되게 좋은 게 저분이 계속 이제 단톡방에 올려주시고 하니까 제가 그때서부터 여기에 관심을 가진 거라 가지고 예. 근데 이제 아이가 엄마를 필요로 하는 시간이 길지 않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아이를 키워보고 나니까 그래요. 그래서 지금 5살 그리고 그 전까지가 엄마가 참 필요한 시기예요. 그리고 엄마하고의 어떤 정서적인 유대감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시기고 저는 지금도 많이 후회를 해요. 내가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왜 더 많이 사랑을 못 해줬을까. 그런 후회를 지금도 해요, 제가. 그리고 우리 애가 성격적인 진짜 문제가 보이면 항상 저는 저를 자책을 해요. 아, 내가 그때 쟤를 그렇게 못 해줘서 제가 저런가? 뭐 그런 약간 저도 죄책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일 중독이어가지고 아이를 키우면서 막 일을 안 하면 제가 사회에서 막 도태될 것 같고 막 그런 제가 두려움이 커가지고 프리랜서라서 일 안 해도 됐거든요. 그리고 그때 번 돈 다 어디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일을 안 하면 막 큰일 나는 줄 알고 새벽 2시까지 수업을 하고 그랬거든요. 우리 애들을 막 어린이집에 맡기고. 우리 시 이모님이 와서 새벽 2시까지 애들을 옆에서 재우고 있다가 제가 퇴근하면 가고 막 그렇게 되게 정말 그런 생활을 했어요. 근데 이제 지나 보니까 그때 그렇게 번 돈이 다 어디 갔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그 아이하고 보내야 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을 다 그걸 바꿔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사실은 후회를 해요. 우리 애가 벌써 24살, 2살 이런데도 그런 자책감이 제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그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제가 아까도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아이 키우면서 소소하게 투자를 하시면 된다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이가 이제 그때 뭐 아까도 이제 수업 시간에 영어 공부에 대해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이 많은데 정말 아이들한테 영어 교육이 지금 좋은 거는 영어의 노출이거든요. 제일 좋은 게 좋은 애니메이션 영화를 같이 봐요. 들으면서. 그러면은 아이들이 나중에 얘네들은 언어를 습득하는 나이라서 원어민의 발음을 똑같이 걔네들은 해요. 지금 이렇게 노출이 많이 되면.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나중에 문법이나 독해력은 배울 수 있지만 한번 이게 형성된 이 발음의 어떤 그런 거는 어렸을 때 생긴 게 정말 진짜 발음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가 지금 5살이면 학교를 들어갈 때까지 한 2, 3년 정도 남았잖아요. 그리고 아이가 초등학교 저학년 들어가면 또 시간이
그 엄마가 또 더 많이 쏟아야 돼. 왜 그러면 애들이 너무 일찍 끝나다 보니까 유치원 때보다 엄마의 손길이 더 필요해요. 저학년 때는. 그리고 뭐가 있냐면 엄마 아빠가 맞벌이 하는 집 애들은요. 그 전업주부인 엄마들하고 초등학교 저학년 때 굉장히 차이가 나요. 학교 생활에서 적응하는 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후회가 또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소소하게 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잔 다음에 책을 본다든지 그리고 아이하고 내가 의미 있는 시간을 1시간이라도 보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하고 내가 의미 있게 얘한테 책을 1시간을 읽어준다든지 그런 시간이 있으면 그 이후에 좀 얘가 좀 방치가 돼도 상관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하루에 그래도 의미 있는 시간을 아이하고 지내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아이한테 내가 이렇게 몰입하는 시간을 어느 정도는 가져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이제 회사에 갔다가 이제 퇴근을 하시고 오면은 아이가 잠들 때까지는 밥 먹고 요리하고 같이 밥 먹는 시간도 되게 아이하고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같이 TV를 보더라도 그런 애니메이션 영어를 같이 보는 거. 그 다음에 책을 내가 자기 전에 한두 권은 꼭 읽어준다는 거. 그렇게 하는 거는 꼭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리고 주말에 이제 내가 아이하고 다른 엄마들은 다 놀러 가주잖아요. 근데 엄마가 계속 부동산 공부한다고 얘를 방치하고 그러면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임장을 가더라도 애기도 같이 데려가서 같이 보고, 그죠? 놀이공원에 갈 게 아니라 어디 그 임장 가는 동네 가서 애들을 좀 놀게 해준다든지 얼마든지 그렇게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학교 가는 시점, 그 다음에 초등학교 1학년 시점까지는 또 엄마가 직장 생활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같이 있는 시간은 꼭 의미 있게 아이한테 시간을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남편이 이제 내 맘 같지 않게 그 아빠가 이렇게 헌신을 안 한다라고 하면은 그걸 참 바꾸기는 어렵지 않나 저는 생각이 그걸로 인해서 이제 갈등이 생길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 아빠가 느껴야 되는데 어떻게 느끼게 해줄지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만약에 남편이 아이한테 그렇게 시간을 안 보내주고 그런다고 해서 그게 막 이렇게 서운함으로 쌓이고 이러지 말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아이한테 해주면 전 된다고 생각해요. 걔가 아빠한테 결여가 있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엄마에게서는 결여가 없게 네, 그렇게 해주시면 전 된다고 보고 아이한테 제일 좋은 건요. 엄마하고 아빠가 사이가 좋은 거예요. 그게 애들한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에요. 엄마하고 아빠가 사이가 안 좋고 그러면은 아이들의 세계가 흔들린대요. 그냥 근본이 흔들린대요. 네, 그래서 아이 육아에 가장 좋은 거는 엄마하고 아빠가 항상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고 좋은 관계를 보이는 게 어떤 교육보다 그게 가장 최고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서 소소하게 투자를 하시면 되고 애는 지금 어디 있어요? 갑자기 걱정이 되네요. 아빠랑 있나요? 아니 저희 엄마가 애기 때문에 저랑 같이 살아가지고 엄마가 그렇게 봐주셔서 너무 다행이다. 네. 그나마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할 시간도 나고 그리고 또 애들은 할머니가 봐주면 정서적으로 훨씬 좋아요. 할머니는 또 엄마와는 달리 또 무조건적인 사랑을 더 많이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할머니가 있으시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빠가 조금 육아에 소질이 없다고 해도 너무 그러지 이렇게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할머니도 있고 또 엄마도 또 그렇게 해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너무 무리해서 막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 공부하시고 책 읽고 제가 이제 권해주고 싶은 게 아이 셋 엄마의 부동산 공부인가 그 김유라가 쓴 보면은 그 사람이 아들 셋 엄마 아들을 3명을 키우면서 그거 육아일기를 쓰고 그렇게 막 정말 노력한 게 정말 눈물겹더라고요. 애 자는 시간에 계속 책 읽고 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자기가 한 책을 읽어서 그걸로 얼마의 소득을 벌었는지까지 다 계산을 했더라고요. 왜냐하면 책 읽은 걸로 나중에 책 썼죠. 강의했죠. 그랬더니 자기가 책 한 권당 읽은 게 얼마의 그게 가치로서 부가가치를 창출했는지까지 그 사람이 계산을 해놨더라고요. 예, 정말 부동산 그러니까 펀드인가 이런 거 은행원이었는데 그거 해가지고 돈을 다 잃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막 정신 차리고 부동산 공부를 해가지고 그분이 하신 부동산 투자에 그렇게 성공하신 투자는 없더라고 제가 보니까요. 근데 그 공부로 인해서 책 쓰고 강연해가지고 굉장히 유명해지셨어요 이분이. 그래서 이제 그분 책을 한번 읽어보면
좀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또 뭐 질문하실 거 있으세요? 일단 여기까지.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아이가 이렇게 엄마를 필요로 하는 시기 정말 적어요. 얘가요 3, 4학년만 돼봐요. 그다음에 엄마랑 안 놀아요. 엄마가 놀자고 해도 친구들하고 놀고 막 이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이가 정말 필요한 시기에 내가 충분히 엄마의 역할을 해주고 충분히 사랑을 주고 네, 그러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그러지를 못했거든요, 별로. 그래서 후회를 많이 해요, 제가.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